네,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 살펴보겠습니다. 김동현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, 오늘은 12시입니다. 어제는 1시에 확 밀리더니 오늘 12시에 한번 또 겁을 줬다가요. 현재는 다시 조금 또 안정을 찾아 있습니다. 지금 종목 보면 어제 그 삼성 투자자 포럼에 나왔던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삼성그룹 쪽 움직이는 거 빼고 나면은 뭐 시장 분위기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. 자, 현재 시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일단 뭐 반등이 5일선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반등이 5일선도 넘지 못하는 반등이고 어제 실패한 데 이어서 오늘도 또 연속성을 좀 강하게 주지 못하는 반등이기 때문에 현재 지수 때 뭐 2060대에서 아직까지 의미 있는 반등을 줄 만한 에너지는 아니다. 뭐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지만 뭐 특정 종목에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산다고 아직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 끌어올리고자 하는 매수세는 여전히 뭐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 조정 관점 여전히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삼성물산입니다. 지금 뭐 미국계 자산운용사가 지금 그 우리 쪽에서 이제 조회공시, 그 정정공시 내달라는 이야기도 좀 들은 것 같고요. 어쨌든 뭐 한 7% 지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제일모직하고 합병에 좀 반대한다 뭐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오늘 좀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삼성물산은 접근이 꼭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까?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. 이 뭐 매수 청구권이 지금 5만 7천 원이니까 뭐 현재로서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오너 일가에서 꼭 필요한 회사 중에 하나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과거 2003년도 SK 소버린 플레이와 함께 조금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온 미국계 펀드의 이력을 보면은 뭐 쉽게 포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, 사실 삼성 관련 그 대기업 그룹사들이 이런 식의 합병을 그냥 삼성 쪽에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이 많은데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물산이 좀 불리한 게 맞죠. 합병 비율 자체로 봤을 때 뭐 자산 가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삼성물산을 너무 싸게 가져가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뭐 국민연금에 대한 포지션이 매수 청구 기준으로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반대할지 지켜봐야 될 내용이지만 미국계 펀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.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5만 7천 원에 대한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뭐 이러한 부분들에 예를 들어 삼성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라면은 저는 삼성물산이 이제 아주 매력적인 대상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. 나머지 종목들은 뭐 오히려 뭐 큰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M&A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조금 매력적인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. 다만 5만 7천 원, 뭐 최악의 경우에 매수 청구권 5만 7천 원 라인을 손실 최대 범위로 좀 간주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어제 반등하더니 오늘도 상당히 뭐 좋습니다. 한 5%가량 뭐 급등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쪽 연구원들도 뭐 그런 우려들이 좀 반영됐다는 평가들 나오고 있고요. 그게 조금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싶다. 좀 약간 낙관론을 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현재도 뭐 강세 흐름 아모레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어떤 대응이 낫겠습니까? 일단 뭐 60일선 이탈하지 않았다. 여기 의미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말해서 뭐 실적에 대한 우리가 60일선 실적선으로 부르니까 이익 성장률이 조금 낮아질지언정 기본적인 중국 소비 쪽에 대한 대장주로서 역할을 유지한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아모레퍼시픽은 위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. 분할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어느 정도 기관들은 좀 빠져나가고 있는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여전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60선 지지에 대한 믿음은 실적에 대한 믿음은 강하지만 시간은 좀 소요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실 필요가 없겠다. 그리고 어제 저가 매수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기간 조정을 이번에는 좀 포함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40만 원 이상에서는 짧은 이익 실현하셔도 크게 가격 손실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자, 그리고 쿠쿠전자가요,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그 증권가에서 목표치 상향, 뭐 30만 원대까지 나왔던 상황인데요. 정말 그 실적 공개한 이후에 곧바로 그냥 뭐 한 1, 2주 내로 그냥 목표가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는 한 네다섯 곳 컨센서스로는 한 29만 7천 원 정도 나와 있던데요. 오늘 주가가 지금 30만 천 원까지 30만 원 뚫는 강한 흐름 나와 있는데 지금은 좀 이익을 챙기는 게 낫겠습니까? 뭐 이익 상향 좀 당연히 나오겠죠. 기관들이 주가 올라가면 올리고 내려가면 낮추니까. 그런데 우리가 20만 원, 21만 원부터 이 쿠쿠전자는 일단 매수 관점 말씀드렸고 보유 관점 계속해서 의견을 드려왔는데
시가총액 보면은 사실 저의 경우에는 반영이 좀 덜 되어 있다라고 봤었던 상황이나 그때는 2조 원대, 지금 3조 원대로 들어가고 있죠. 쿠크전자가 3조다. 어떻게 보면 약간 넌센스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주가가 관성으로 얼마나 가는지는 뭐 기술적 영역이기 때문에 뭐 현재 위치 이상은 여러분들께서 뭐 트레이딩 스킬로 보셔야지, 내용적으로는 저는 3조, 쿠크전자 3조 좀 비싸지 않나? 뭐 예를 들어 역설적으로 봤을 때 GS건설이 2조가 안 되는데 대우조선이 3조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성장도 성장이지만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, 밸류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높은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는 뭐 테크니컬적인 부분으로의 접근이다라고 보시고, 제 의견은 지금부터는 분할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하락 쪽 보겠습니다. 사실 뭐 전자랑 SDS의 주가 흐름을 보면 오늘 나오는 이제 기사들이 개인적으로는 참 웃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실제로 전자를 팔고 SD를 샀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기관 쪽의 그 운용사들, 임원들의 렌트를 딴 기사들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. 어쨌든 SDS는 오늘 한 8% 정도 밀려납니다. 지금 전자는 5%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. 또 아시아 마켓 보니까 대만 증시에 있는 TSMC도 같이 지금 밀려나거든요. 네. 지금 SDS는 지금 한 낙폭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구간 어떤 대응이 유리하겠습니까? 지금 사실 삼성그룹주들은 밸류에이션보다는 지배구조 관련해서 어떤 역학구조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사실상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밸류 부담이 상당했고, 그 밸류에이션을 얹어줬던 이유가 잠재적인 시나리오에 삼성전자와 결국은 합병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, 뭐 이런 부분을 일단은 뭐 다음에 또 의견이 바뀔 수 있지만 6개월 이후에라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렇다면 지금의 밸류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섣불리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삼성 SDS의 어떤 그 오너 일가의 지분 가치는 어차피 제일모직 쪽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떨어진다고 받을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두 번째 종목 금호석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도 지금 아침에 이제 블록딜 얘기 나오게 되면서요. 사실은 생각에 따라서는 뭐 또 물량이 없어졌으니까 또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, 워낙에 이제 산업가 한 14%까지 나왔기 때문에 커서 좀 부담을 받는 것 같긴 한데요. 현재 한 7% 정도 금호석유 밀려나 있습니다. 지금 구간에서는 좀 이렇게 기다려보는 게 낫겠습니까? 블럭을 할인으로 쳤죠. 할인해서 쳤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떨어진 건데,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생겼죠.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, 매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가 생겨 있는데, 업황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그 천연 고무 가격이 좀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해지고요. 그리고 뭐 올해 슈퍼 엘리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동남아 쪽에 대한 어떤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럴 경우에 천연 고무 가격에 회복이 있다라면 합성 고무 쪽에 대한 뭐 가격 회복, 마진 회복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관점으로 본다면은 어차피 장투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범용 소비재다 보니까, 범용 소비로 연결되는 소재 섹터이다 보니까 저가에는 일단 경기 순환과 함께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. 다만 짧게 보시는 거 관점에서는 일단 블록을 받아간 물량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요 구간대 막 7만 원대 초반이나 뭐 혹은 좀 기다려서 7만 원 이탈의 가격이라면 매력적인 구간이 되기 때문에, 어차피 하반기는 밸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럼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렇게 생기는 종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아까 전에 이제 대만 쪽, 이쪽은 이제 IT 비중도 또 큰 상황에서요. 대만이 지금 한 2%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TSMC도 밀리는 상황인데 하이닉스도 같이 지금 한 3% 빠집니다. 전자만 한 5% 세고, 아시아에서는 뭐 반도체 관련 쪽에서는 전자만 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하이닉스가 어제 오늘 좀 시장 대비로도 조금 약세 흐름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금 구간에서는 좀 뭐 매도하고 나서 좀 기다려보는 게 낫겠습니까? 매도는 어제나 그제 박스 라인을 돌파 못한 5일선 뭐 이런 라인에서의 대응 정도만 유의했던 것 같고,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21선 라인이나 뭐 이런 47,000원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오히려 매수 관점 접근이 낫겠고, 그리고 현재로서 사실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 쪽인 의 경우에는 지금 뭐 3사 거의 이 독점 구조이기 때문에 뭐 대만 업체와 크게 연동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지분을 엄청나게 계속 샀기 때문에 유통 물량 사실 얼마 안 됩니다. 그러면 과거 같은 하이닉스가 물량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, 앞으로 하이닉스는 밸류에이션 내지는 뭐 매출
혹은 중국 쪽으로 저는 계속 연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아모레 쪽을 제외하고 제일 유망한 종목은 하이닉스 아닌가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조금 높게 사셨거나 혹은 중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흔들림에 요동하실 필요는 없겠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수급 보면요. 지금 프로그램이 한 2,300억 나오고요. 증권사,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으로 매도가 큰 것 말고는 글쎄 팔자가 그렇게 세지 않은데 지수는 좀 등락이 장중에 심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선물 쪽에서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으로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지금 장세에서는 좀 어떤 대응이 좀 오후장에 낫겠습니까? 일단 저는 사실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수 관점을 드린다는 것도 저 역시도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, 근데 시장의 흐름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권해드리고 싶은 전략은 이렇습니다. 어디서 멈추고 어디가 저점이 되고 언제가 저점이 되고 뭐 이런 자리를 찾다 보면 조정기에 괜히 기다려도 되는 걸 매수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정기다라고 보시고 쉽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이 1, 2, 3, 4월처럼 연속성이 나오거나 편하게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거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보이실 겁니다. 그렇다면은 짧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매매는 당분간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전략인 것 같고요. 좀 멀리 보시면 오히려 하반기 경기 관점에서 보면 좀 좋은 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장의 조정 내지는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도 살 주식들 많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보시는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김동일의 마감전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.